자, 3차입니다. 문제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쵸? 난이도 확 올렸는데, 확 올린 것보다는 좀 어렵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계학습에 대한 지문 있죠? 그렇습니다. 수특에 있었던 지문이고요. 자,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가 A에서 각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으라 되어 있고요. 5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억, 디귿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기억은 뭐였습니까? 우리 지도학습. 얘는 비지도, 디귿은 강화학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여기 해당하는 걸 찾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먼저 이에 대한 비지도학습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지도학습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제시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비지도학습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 즉 정답이 없는 데이터 분석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고 군집화에 대한 내용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화학습입니다. 바람직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얘기해주면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쭉 제시되어 있지요. 자,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 다 읽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특에 있었던 지문이었던 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이다. 그러면 여기는 지도, 비지도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는 답이 되어야겠지요. 새로운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는데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그렇죠? 지도학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비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누적 보상을 최대한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된대요. 패턴에 대한 거 어디였어? 그렇죠. D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잠깐만 데이터 거리는 어디도? 여기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마지막 경우에서 기하수 증가할 수 있는 건 E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기원 기억해 볼게요. 그렇죠. 5가지가 답이 하나씩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 정답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했지만 A는 다 들어갔을 거고 B 같은 경우에 역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개념과 관련되어 있냐 보세요. 흩어졌던 게 모아놨잖아. 이거 뭐야? 군집하잖아. 군집하. 자, 우리 군집하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비지도학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운 곳에 군집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3번에 가와 라의 드라마를 적절한 말을 쓰라고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상명대 풀이도 있었고 서경대도 나와 있었던 문제죠. 기계학습은 컴퓨터에도 데이터를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것을 훈련에 쓰이 데이터 집합을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너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하면 훈련 데이터 집합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너무 두 번째 복잡하면이 되겠죠. 복잡하면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 강화학습으로 분류되는데 지도학습은 입력, 출력,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돼. 비지도학습은 바람직한 아까 뭐라 그랬어? 출력 정보라 나와 있었죠. 출력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며 강화학습은 보상의 기대값이 언제일 때? 최대일 때 학습하는 최대가 되는 행동 학습하는 데 사용된다 나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아 드렸어요. 어차피 해설 강의 여러분 보시면서 답만 체크하시고 뻔히 알기 때문에. 하지만 비문학은 내용을 정리하는 거 기억합시다. 약술에서의 비문은 내용 정리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네, 4번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여기 역시 뭐였습니까? 우리 이번 수특 현대시 1강에 있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 되어 있어요. 서술을 집어넣어 봤는데 영타법을 사용한 시적과제가 감정 직설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모는 망부석 설화를 수용한 것으로 시적과제의 서러움을 극한으로 표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이여 사람이여 등의 호전적, 호칭적 진술을 반복하는 부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고복식과 관련이 있어 사문배 율격 이야기합니다. A가 들어간 행을 찾으래요. 그 다음에 문화적 전통의 수용과 관련적으로 감상한 학생. 자, 문화적 작품의 수용. 이게 뭘까 싶었을 겁니다. 그쵸? 이 본문에 없거든요. 그쵸? 자, 가를 읽었을 때 여기 쭉 제시되어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며 허공제어진 이름이며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며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며 반복하고 있죠. 우리 문학에서 반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강조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끝끝나 말지 못하였구나. 살아던 그 사람이 역시 또 반복하고 있어요. 붉은 하늘 서산머리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가 슬피운다. 슬피운다고? 슬피우는 건 누구야? 나잖아. 그렇다면 이건 뭐가 돼요 우리? 그렇죠. 감정이입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사 주의 있게 보랬죠. 두 가지 입니다. 님의 위치에 따라서 님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다면 뭐가 되는 거야? 간절한 그리움이었고 땅에 있다면 거리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 널널한 이야기, 거리감 이야기합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다. 그렇죠. 여기가 답이 되는 망부석설하죠. 망부석 말 그대로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정설과 관련되어 있고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살아가도 그 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이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 영수의 망부석설화 예의가 들어가는 건 선체로 이 자리에 되어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A가 됩니다. 그럼 B에 아이고 B야 미안 잠깐만 나 지울 줄 알아? 장난 아니야? 미안. 자 A는 왜 이래? 자 B에서 전통의 수용에 대한 부분 전통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먼저 영수는 망부석설화 과거 이야기 꺼내 전통 이야기 꺼낼 수 있죠. 자 정화봅니다. 그 사람 전체로 부름의 형식을 초연해 이것은 조를 부르는 고부의식 역시 전통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반면에 사문부의 율격을 정서 표현하고 있어. 이 시가 우리 마음에 친근하게 와닿는 이유. 여기 전통이랑 과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죠. 동시대답 한용월의 님의 침묵 이사 빼앗긴 들의 오는가 역시 상시작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B에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우리 영수와 정화죠. 자 이거는 제가 문제 출제하면서 약간 센스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아이들이 전통이란 말을 엄대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번에 상명대에서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없는 내용에 대한 진술이라는 내용을 찾는 게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의 보기와 비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제가 건드려 본 거예요. 은수저 보시면 날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버스에 애기가 없다. 아이의 부재입니다. 애기였던 밤새 한석에 운수저 운석 끝에 눈물이 고인다. 그렇죠.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한 작품이죠. 한밤중에 바람이다. 바람 속에 애기가 없는다. 애기는 방 속에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창. 연결과 단절의 이중적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 길길에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했다. 그림자면서 어른거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합시다. 공통적으로 둘 다 죽음이에요. 여긴 혈육이고 아이의 죽음 거기는 누구야? 님의 죽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를 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김광규의 보기는요 감정의 절제예요. 직접적으로 소리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은 어떻습니까? 영탄과 반복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맞추라기보다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제란 말과 직설이란 말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조응절에 대한 쭉 제시가 됩니다. 규중절색을 두고 인재를 구한다더니 끝내 몰라보는구나. 평산배곡이 돌 속에 묻힌 줄을 지식 없는 안목이 어찌하리오 라고 생각하였다. 명언이 되어 풍어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데 안에서 검무서 들렸다. 이러기를 초산의 나무배여 객실지은 뜻은 빈걸 보려 함이었더니 영웅 간대없고 걸갱만 많이 온다. 석상의 오등배어 금슬 만든 뜻은 원앙 보려 함이었더니 원앙을 오잡고 까마귀 참새 지적인다. 아이야 잔잡아 술 부어라 만단정을 지어볼까 하노라 하였다. 웅이 듣고 심신이 맑아 혼자 말하기를 분명 신통한 사람이다. 이러한 중에 내 어째 노상 걸갱이 되어 상대를 못하리오. 걸갱이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영웅을 원했는데 걸갱만 많이 온대요. 자 원앙 보려 하였는데 오는 건 까마귀 참새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뭐 가문다 얘기죠. 행장에서 퉁소를 내어 초당에 앉아 달빛으로 구슬프게 불었다. 우이부인과 소주와 퉁소소리를 눌러 급히 종문에 나와들으니 초당에서 들리던 구름이 나는 듯하였다. 이건 칭찬이에요.
구름 쏟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름을 황홀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르기를 10년을 공부하여 천문도 배운 뜻은 월궁에 올라 항하 보려 함이었더니 속세에 인연이 있었지만 오작교 없어 은하에 오르기 어렵도다. 소상의 배대어 등소 만들도록 옥섬을 보려 하오더니 달빛 아래 슬피분들 지음을 어디 지음 음을 안 쓰는 누가 있겠느냐. 두어라 알리없으니 원객의 근심과 해포를 위로할까 하노라 하였다. 자, 여기 누가 부른 거야? 여기는 조웅이 부른 노래가 되는 거죠. 소전한 상쾌한 마음을 올 때 문을 비비면서 그의 고등을 보니 얼굴이 관옥 잘생긴 남자 전설의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저랑은 달라요. 행동이 비범하며 보던 중에 으뜸이나 부인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성인의 기린 남의 영웅 이게 다 누구야? 조웅을 이끄는 말이에요. 별 따라 등쪽을 밝혀 근침의 의지에 잠깐 졸았다. 부친이 나타나 말하기를 어디서? 꿈속이야. 꿈에서 너의 평소를 데려왔으니 오늘 밤 가는을 잊지 말아라.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에게 한 번 가면 만나기 어려울지도. 이게 누구야? 역시 조웅을 이끄는 말이에요. 소저가 부친의 술꾼을 초당으로 나오니 황룡이 오색구에서 칠성을 희롱하다가 머리들어 소저를 보았다. 방으로 급히 들어오는데 그 용이 소저의 소매를 물고 따라 들어와 몸에 감기거늘 소스라쳐 깨달은 평생 대몽 큰 꿈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읽지 않고 나머지 정리할게요. 답만 찾으면 되잖아.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 우리 6번 기억과 니은이 대상하는 대상이요 누구냐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뭐였어? 우리 아까 자, 이 집에 규중절색을 두고 인재를 구한다. 규중절색을 두고 인재를 구한다. 인재, 사람을 구한다 이겠죠. 그래서 노래 부른 거 뭐야? 영웅, 인재를 이야기합니다. 구했는데 없대요. 근데 지금 인재가 누구였어? 조웅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두고 얘를 부른 여자가 누구야? 그렇죠. 소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문맥에 맞춰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바로 규중절색은 소저가 인재를 구한다. 그 인재가 결국은 누구였어? 조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자연계 학생들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한 의문의 변동 종류 이야기합니다. 자, 티귿이 디귿된 이유는 뭐라고? 음절의 끝소리.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거 변동이잖아요. 의문의 변동은 그게 뭐 있었습니까? 교체, 축약, 첨가, 이거 지워라. 이야. 첨가 탈락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은끝이지만 여기 정답은 교체가 되어야겠고요. 자, 숱함 디귿과 히읗이 합쳐졌죠. 여기 뭐가 돼? 거센소리 대기 축약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해 주면 되겠지요. 자, 오늘 8번 9번 한 문장으로 진행됩니다. 수특에 있었던 지문이 되겠고요. 자, 실제로 반영된 것을 이야기하래요. 학교장에서 떠올린 생각이랍니다. 교장에 대한 내용을 쭉 봐주시면 정리할 수 있어야겠지요. 먼저 본격적 협상이어서 상대가 내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협상의 의제와 관련된 해석을 충분히 설명해야겠어. 자, 교장의 내용을 볼까요? 웅비가는 쭉 알려준 유일한 건물로 보존가치 건물입니다. 제시하고 있잖아요. 띵동 니오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안이 수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언급해? 이런 거 내용 없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제시되어 있지요.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협상에 임하는 만큼 그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 여부 유보한다 이러고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는데 누가 담당자 의견이야. 그쵸? 봤더니 이 사람 의견이 웅비관을 근대건축 문화예술로 지정하고 시체에서 웅비관 무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웅비관을 지역 만세운동 기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요. 새롭게 조성된 웅비관을 주말과 공휴일에만 개방하기로 합니다. 사전 안내 안내표를 설치해 웅비관을 제외한 다른 학교 시설에 대한 방문 가출을 제한하기로 한다. 그리고 빠져있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되잖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이야기할 수 있어? 기념관에 관한 내용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도 누가? 총 담당자가 이야기한 부분이야. 여기 있잖아요. 맞게 교실 공간도 일제강점시대의 교실로 반영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은 의견입니다. 받아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장 첫 어절 기념관 어떨까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기억은 기념관 그리고 어떨까요?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주된 내용인데요. 그죠?
그렇게 뭐 어렵다 이렇기보다는 기본적인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좀 신경 쓰셔야 될 어떤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첫 번째 나왔던 비문학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